안녕하세요. 월세고스TV의 최영식입니다. 네, 상가투자전 체크리스트 5번째 시간인데요. 네네. 오늘 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? 네, 오늘은 이제 현장 답사 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상가 투자를 하려고 결정하려면 5번째 시간인데 어떤 걸 봐야 되는지, 현장에 가서 뭘 봐야 되는지를 오늘 얘기를 좀 할 거예요. 오늘 2가지 얘기를 해드릴 건데, 첫 번째는 동선은 어떻게 봐야 되고, 사전 답사에 봐야 될 걸 지난 시간에 봤다면, 이제 그 사전 답사 한 것들 가지고 현장 가서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. 저희도 현장을 한번 사례로 찍어 왔는데, 현장에 대한 내용을 해드릴 거고요. 또 하나는, 여러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상가들의 기준이 있습니다. 그거에 대한 내용을 오늘 2가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건데, 오늘 첫 번째, 동선을 한번 볼게요. 요번에 저희가 김포에 있는 구례동 상권을 좀 다녀왔습니다. 김포 구례동 상권은 그 동네 규모에 비해 상가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지역이에요. 왜냐하면 여기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위락시설도 들어가고, 그러니까 이 김포 전체 시뿐만 아니라 경기 서부권에서 꽤 큰 상업지로 계획하고 만든 그런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가서 보고 예상외로 꽤 큰 규모에 많이 놀라기도 한 상권이거든요. 그래서 이 구례동 상권이 생각보다 임대료도 괜찮게 받고 있고, 또 코로나 시국에도 예상외로 공실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. 그래서 이 지역의 상권이 좀 특징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이 지역 상권을 보면서 동선이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대표적인 거 예를 몇 가지만 드려볼게요. 자, 일단은 먼저 구례동 지역의 특징을 설명을 드리면, 김포 구례역이 이렇게 중심을 놓여 있고, 이 중심 상업지역이 꽤 크게 발전이 돼 있어요. 보통 우리가 명동이나 이런데, 그 다음에 홍대라든가 이런데 중심 상권을 가더라도 진짜 A급 상업지역이 폭이 아무리 커도 반경 한 500m 내외로 일반적으로 운영이 되거든요. 그런데 그 정도 규모로 비슷하게, 그러니까 명동 상권이나 이런 데 비해도 꿀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꽤 크게 상업지역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일단 이 구례역 1번, 4번 출구 앞에서 이 상업지역의 상가들의 임대료가 1층 상가 기준으로 전용평당 한 30만 원 내외까지, 제일 좋은 지역은, 그리고 그 안에서도 조금 처지는 건 한 20만 원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, 여기도 배우 주거도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이 배우 주거에서 봤을 때 이렇게 다 몰릴 수 있게 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지역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구례역 주변으로 이 인근의 한강신도시 전부, 그리고 김포시 외곽에 있는 업무지역 사람들까지도 회식상권으로 아주 유명해진 상권이고요. 또 위락시설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상업지역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,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도로에 따라서 요 축 기준으로 이쪽은 아파트나 배우 인구가 오피스텔 지역이다 보니까 딱 끊겨 있어요. 이 도로를 따라서. 그래서 임대료가 여기까지는 전용평당 20만 원 내외 수준인데, 반대로 여기에서는 공실도 굉장히 많고, 그러니까 상권의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. 또 이 지역에서는 이 지하철길이에요. 지금 마곡뿐만 아니라 저희가 있는 마곡에도 그렇고 연남동도 그렇고, 이 지하철이 지하로 들어가 있는 구간에는 건물이 못 들어갑니다. 사실 이런 길들 좀 잘 눈여겨 보셔야 돼요. 지금 마곡에서도 5호선 역이 들어가 있는 이 지하철이 다니는 길 위로는 녹지를 구성해서 상권에 되게 도움이 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, 이 지역 역시도 이 광장을 따라서 이 딱 양쪽으로 넓은 보행자 동선이 생기고, 그 양 사이드로 1층 상가들이 되게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이 구례동 상권에서 우리가 하나 동선을 갖다가 볼 때, 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 동선을 보셔야 되는데, 이 아파트 단지 상가들이 상업지역이 같이 이 대로를 따라서 딱 나뉘어 있었어요. 근데 이 아파트 상가들은 생각보다 분양가는 이쪽 중심 상권하고 분양가가 비슷했는데, 아파트 상가들은 그 규모가 크기는 큰데 아무래도 이 대로가 크게 단절이 돼 있다 보니까,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상가를 보실 때 특히 대로에 대해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. 대로라고 그래서 이 큰 길이 있다고 해서 여기 상권하고 여기 상권하고 같은 가격이 아닐까. 그러니까 여기 A 그리고 B 두 개의 상권이 같은 상권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, 이 대로는 우리 상가 보통 중개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거의 한강이라고 그래요. 강남과 강북이 다를 정도로 상권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. 그래서 절대 같이 보면 안 되는
그런 상가들인데 여러분들이 이 중심 상업 지역과 또 이 아파트 단지 상권은 다르다라는 걸 보시면서 봐야 되는데 실제로 현장을 가보니까 공실 상가도 좀 있고 임대료도 한 전용 평당 10만 원 정도 저렴한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상권을 볼 때는 이렇게 몰린다. 그 다음에 지하철 노선에 따라서 위에 지상에 보도 동선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사람들이 어떤 길로 다니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특히 도로 구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. 그 도로가 딱 동선을 단절시키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잘 보시면 상가 겉을 볼 때 어떤 걸 봐야 될지를 우리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네, 김포시 구례동으로 상가 동선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사례를 알려주셨는데요. 네네. 그렇다면 현장 답사할 때 또 이런 상가는 피해야 한다. 어떤 것들을 봐야 할까요? 네, 이제 제가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현장을 가시면은 피해야 될 상가 사진을 좀 찍어 왔습니다. 저희 이제 이 상가 첫 번째 케이스는 노출이 안 되는 내부 상가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. 상가 분양을 할 때 특히 이제 분양 상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면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1층 상가라고 다 같은 1층 상가가 아니거든요. 상가는 같은 건물이라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노출이나 이거에 따라서 가치가 정확하게 다릅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여기 1번 상가와 2번 상가가 있습니다. 1번 상가와 2번 상가 도면에 있는데 이 도면 상가에 보면 1번 상가는 전용 10.83평이 7억 9,500 그리고 2번 상가는 전용 6.25평에 4억 5,900이었는데 사실 바로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 2번 상가가 훨씬 인기가 많았거든요. 왜냐하면 1층 상가인데 5억 이하네. 그래가지고 또 이게 역 앞에 있는 상가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1층 상가인데 5억 이하네. 그래서 먼저 2번이 팔렸는데 실제 임대를 놓을 때 보면은 1번은 그래도 수익률 전용 10평 정도 됐고 수익률도 한 4% 정도에 잘 맞춰졌어요.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저 4억 5,900짜리가 지금 1000에 50 뭐 이 정도의 임대가 맞춰졌습니다. 거의 뭐 수익률이 안 나온다고 봐야죠. 그 이유가 뭐냐면은 도면을 보면 이 2번 상가 투자자는 이 밖에 이 상가가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실제로 2번 상가는 지금 2번 상가 주변의 식당의 창고 정도로밖에 지금 쓰이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이 내부에 갇혀 있다 보니까 동선에 절대 빠져 있었던 거죠. 이 상가 첫 번째 노출이 안 되는 내부 상가는 좀 피해야 되고요. 두 번째는 보도폭 3m 이하의 상권의 상가예요. 지금 보여드린 데는 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인데 보통 보면은 보도폭 3m 이하 여기 역 출구 바로 앞에 있는 위치에 심지어 그런데 이 상가 같은 경우는 3m 이하 상권인데도 보니까 업종들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. 뭐 잉크 충전. 근데 바로 옆에 딱 지나가면 갑자기 광장이 새롭게 오피스텔이 들어오면서 크게 생깁니다. 그 광장 앞에는 이 지역의 A급 상권답게 임대료도 평당 30만 원을 1층 기준으로 전용 평당 30만 원 이상 역세권 앞이다 보니까 유동인구도 많은 곳이다 보니까 그런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상권이라 해도 보도폭 3m 이하의 보도에 효용자 도로가 있다 한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업종이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되고요. 세 번째는 분양상가 받으실 때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. 이렇게 좀 기둥이 과도하게 지금 이 한 호실에 3개의 기둥이 있었던 상가입니다. 근데 이 기둥이 이 도면상으로 보면 크게 도드라지지가 않는데 건물을 완공하고 보니까 사진처럼 크게 바로 문 앞에 3개가 딱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임대 놓을 때 굉장히 고생했던 상가들이 이런 상가들입니다. 네 번째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가입니다. 이제 이게 그 2층 상가 대로변에 되게 그 잘 보이는 상가인데 이게 임대가 되게 고생했던 이유는 옆에 이제 도면을 보면은 이 2층을 찾으러 들어간 입구를 못 찾아요. 첫 번째로. 두 번째로는 이 도면을 찾아서 예를 들면 이제 복도를 찾아서 입구를 들어갔는데 2층 올라갈 때 쭉 안쪽으로 들어가서 계단을 타고 다시 올라가서 또 올라왔는데 바로 계단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계단에 돌아서 한참 또 돌아가서 출입구를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가였어요. 그래서 이 동선이 또 중요합니다.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상가 내부에서 동선도 중요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가. 그래서 우리가 도면을 잘 봐야 돼요. 상가 사실 때는. 그래서 분양 상가를 사실 때는 현장에 갔을 때 도면 체크도 잘 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역 앞에 뭐 이런 위치 동선도 중요한데, 오늘 이제
현장 갔을 때 이런 걸 봐야 된다라는 걸 좀 사례를 들었는데 아마도 이게 저희 동영상 촬영이라는 내용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한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체크해야 될 거 한 4가지 정도 피해야 될 상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